안녕하세요. 오늘은 IT 시스템 성능 모니터링 분야에서 정말 오랫동안 25년 넘게 국내 1위를 지켜온 강자죠. 바로 엑셈에 대해서 좀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25년이면 정말 긴 시간이죠. 그렇죠. 요즘 사실 IT 시스템 없이 돌아가는 비즈니스가 거의 없잖아요. 맞습니다. 이런 시스템이나 서버 같은 인프라가 제대로 돌아가는지 실시간으로 딱 확인하고 혹시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 알려주는 이 모니터링 솔루션.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거의 필수라고 봐야겠죠. 그렇죠. 필수죠. 엑셈 솔루션을 쓰면 기업 입장에서는 인건비 같은 관리 비용도 줄이고 또 괜히 서버 막 늘리는 그런 불필요한 비용까지 아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효율성 측면에서는 분명 장점이 있을 겁니다. 특히 요즘 시스템들이 점점 더 복잡해지고 거대해지면서 B2C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잠깐이라도 장애가 나면 정말 큰일 나는 공공기관이나 금융사들 이런 것들한테는 이 모니터링 솔루션이 정말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습니다. 네, 시장에서의 입지나 중요성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25년 업력에 국내 시장 점유율 1위라는 타이틀은 무시할 수 없죠. 탄탄해 보입니다. 하지만 좀 다른 측면도 봐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작년이죠. 2024년 2분기 실적만 딱 놓고 보면 매출액이 그 전년 같은 기간보다 약간 줄었어요. 아, 네네. 그 얘기가 있었죠. 물론 회사 측에서는 해명을 했어요. 그 직전 1분기 실적이 워낙 이례적으로 좋았기 때문에 나타난 기저효과다. 그리고 매출을 언제 장부에 기록하느냐 그 시점 차이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긴 했습니다. 네, 실제로 상반기 전체 누적 매출은 역대 최대였다고 하니까요. 네, 그 점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분기에 영업손실이 발생한 건 사실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직원 수가 좀 늘어난 영향도 있고 특히 엑세먼이라는 신제품 중심으로 연구 개발, 그러니까 R&D 투자를 늘렸기 때문으로 분석이 됩니다. 아, 미래를 위한 투자로 볼 수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지만 엑셈 매출 구조를 보면 보통 4분기에 한 40% 정도가 확 몰리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만약에 작년 하반기나 혹은 올해 실적이 기대에 못 미친다면 이런 선행 투자가 좀 부담으로 작용할 리스크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네, 그 점은 유의해야겠네요. 그래도 저는 투자는 미래 성장을 위한 거니까 긍정적인 측면이 더 크다고 보고 싶습니다. 엑셈의 기술력이나 제품 포트폴리오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말 인상적인데요. 어떤 점들이 그렇죠? 단순히 시스템 잘 돌아가나 이렇게 지켜봐는 걸 넘어서요. 문제가 딱 생겼을 때 그 근본 원인이 대체 뭔지 끝까지 추적하고 심지어 AI,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아주 상세하게 분석까지 해주는 기능들. 이게 경쟁사들하고는 확실히 다른 점이에요. 모니터링하는 영역만 해도 7가지나 되고 솔루션 종류도 굉장히 다양하게 갖추고 있더라고요. 네, 커버리지가 넓군요. 특히 강점이 데이터베이스, DB 모니터링인데요. 예전 시스템에서 쓰는 그 레거시 DB부터 요즘 많이 쓰는 클라우드 DB까지 총 11종류나 지원한대요. 이게 국내 업체 중에서는 가장 많은 종류라고 합니다. 11종이면 상당하네요. 그리고 사용자가 직접 보는 웹 화면부터 저 뒤쪽에 있는 외부 시스템까지 서비스의 전체 구간을 다 추적해서 보여주는 기능. 이것도 다른 경쟁사 솔루션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엑셈만의 기술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요 제품 라인업을 좀 볼까요? 먼저 맥스게이지가 있습니다. 이건 데이터베이스 성능 관리, DBPM 분야에서는 정말 부동의 국내 1위고요. 엑셈의 안정적인 수익원, 흔히 말하는 캐시카우 역할을 아주 톡톡히 하고 있죠. 네, 맥스게이지는 엑셈의 기반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작년, 그러니까 2024년 4월에 아심차게 내놓은 엑세먼이 있습니다. 이걸 풀스택 업저빌리티 플랫폼이라고 부르는데요. 옵셔빌리티요? 그게 모니터링이랑은 좀 다른 개념인가요? 네, 맞아요. 단순히 시스템 상태만 보는 모니터링을 넘어서 시스템 내부에서 도대체 어떤 일이 왜 일어나는지 그 이유까지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옵저빌리티라고 합니다. 아, 좀 더 깊이 들어가는 거군요. 그렇죠. 특히 요즘처럼 여러 종류 클라우드를 막 섞어 쓰거나 멀티 클라우드, 회사 내부 시스템이랑 클라우드를 같이 쓰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이런 복잡한 IT 환경 전체를 한눈에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바로 엑세먼입니다. 이게 시장 반응이 꽤 괜찮아서요. 최근에 17곳 신규 고객을 추가해서 지금 총 40곳 정도 고객사를 확보했고요. 국내 주요 통신사 데이터 센터하고는 기술 검증, POC라고 하죠. 그걸 진행 중입니다. 40곳이면 아직은 초기 단계로 보이는데요? 네,
하지만 작년 3분기에는 글로벌 초대형 제조기업에도 도입될 거라는 기대감도 있었고 NHN 클라우드나 삼성 SDS의 SCP 마켓플레이스 같은 클라우드 장터에도 이미 등록이 되어 있어요. 일본 법인 움직임도 주목할 만한데요. 작년 7월에 DB 성능 관리, DPM 모두를 먼저 출시해서 현지 은행이랑 POC를 진행했고요. 전체 기능을 다 갖춘 풀스택 버전은 작년 가을에, 그리고 구독형 서비스, SaaS 버전은 내년 상반기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일본 진출은 계획 단계가 많군요. 실제 매출로 이어지려면 시간이 좀 걸리겠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작년 3분기에는 시스템 이상을 미리 감지하거나 챗봇으로 문의하는 기능, 근본 원인 분석 기능까지 추가될 예정이었다고 하니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는 제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빅데이터 시스템 구축부터 운영, 모니터링까지 이걸 다 한 번의 패키지로 제공하는 이빅스라는 솔루션도 있고요. 빅데이터 쪽도 하는군요. 네, 그리고 데이터 과학자들이 AI 모델 개발하고 관리하는 걸 더 쉽게 도와주는 환경, MLOps 솔루션이라고 하죠. 우드패커라는 제품도 2023년 12월에 출시했습니다. MLOps까지요. 이 우드패커가 최근에 S대학교를 두 번째 고객으로 확보하면서 한 2억 7천만 원 규모 계약을 따내기도 했어요. 두 번째 고객 확보라 아직은 의미 있는 매출 기여라고 보기는 어렵겠네요. 이제 시작 단계니까요. 그리고 자회사인 CCA는 데이터베이스 접근 제어라든지 암호화 같은 보안 솔루션에 주력하고 있고요. 특히 제가 주목하는 건 엑세먼의 AI 서비스의 핵심 자원이죠. GPU. 이 GPU 사용률이나 메모리 상태, 심지어 전력 소모량까지 모니터링하는 기능이 들어갔다는 점이에요. 아, GPU 모니터링 기능이요? 네, 요즘 AI 때문에 비싼 GPU 많이들 쓰는데 이걸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고 있는지 파악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AI 기업이나 데이터 센터들한테는 이게 굉장히 매력적인 기능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품 라인업이 굉장히 다양하고 옵서빌리티나 MLOps, GPU 모니터링 같은 최신 기술 트렌드를 따라가려는 노력 자체는 분명 인상적입니다. 7개 영역 커버, 11종 DB 지원, 엔드-투-엔드 추적 같은 기능들은 기술력을 보여주는 부분이겠죠? 하지만 여기서 좀 냉정하게 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엑셈원이나 우드패커 같은 이런 신규 주력 제품들이 과연 엑셈이 기대하는 만큼 빠르고 또 의미 있는 규모로 매출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을까 하는 점입니다. 아직은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우드패커는 이제 막 두 번째 고객을 확보한 정말 초기 단계고요. 엑세먼의 일본 진출 계획이나 SAS 버전 출시는 아직 예정일 뿐이지 확정된 성과나 실현된 매출은 아닙니다. 그리고 앞서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이런 새로운 플랫폼 개발을 위한 R&D 투자가 바로 작년 2분기 영업 손실의 주요 원인 중 하나였다는 점을 잊으면 안 됩니다. 네, R&D 투자는 비용이 수반되죠. 시장이 특히 좀 보수적인 성향의 기업들이 이런 새로운 AI나 클라우드 기반 솔루션을 과연 얼마나 빨리 받아들일지 그 확산 속도와 실제 매출 기여도는 시간을 두고 좀 신중하게 지켜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GPU 모니터링 기능, 그게 기술적으로 흥미로울 수는 있지만 실제로 얼마나 많은 신규 고객 유치로 이어질지는 아직 미지수라는 거죠. 물론 신사업 성과는 지켜봐야 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저는 그래도 성장 잠재력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특히 정부 정책이 엑셈에게는 아주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요. 정책 수의 말씀이신가요? 네, 2023년 12월에 전자정보법 개정안이 통과됐잖아요. 이게 2026년부터 시행되면 약 1만 6천 개나 되는 공공기관의 행정정보 시스템 관리가 의무화됩니다. 아, 그 법안이 있었죠. 이건 공공부문에서 엑셈 같은 모니터링 솔루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아주 강력한 동력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정부가 추진하는 AI 육성 정책이라든지 공공 클라우드 전환 정책, 이것들도 엑셈이 가진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기술력에 날개를 달아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정책 방향은 긍정적이긴 하네요. 실제로 엑셈원하고 우드패커는 출시된 지 불과 3개월 만에 공공시장 판로를 확보하고 조달청 디지털 서비스몰에 등록되는 등 굉장히 발빠른 움직임을 보였어요. 이건 정말 주목해야 할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시장 자체의 성장세도 아주 가파릅니다. 기존의 DB 성능관리, DBPM 시장은 연 10% 정도, 애플리케이션 성능관리, APM 시장은 연 22%씩 성장하는 걸로 추정되고요. 기존 시장도 성장세는 유지하고 있군요.
그리고 엑세먼이 경쟁하는 그 풀스택 옵저빌리티 시장, 이건 뭐 연 20% 이상 급성장해서 전체 시장 규모가 1조 1,8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와, 1조 원이 넘는 시장이군요. 네, 빅데이터 플랫폼 이빅스가 관련된 시장은 최소 850억 원, 에메롭스, 우드패커 관련 시장도 한 750억 원 규모로 평가받고 있고요. AI 기술을 IT 운영에 접목하는 AI옵스 시장의 잠재력은 1,885억 원 정도로 추산되는데 엑셈은 이 중에서 370억 원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목표는 상당히 공격적이네요. 특히 엑세몬의 잠재 시장은 2030년에는 무려 7,700억 원 규모까지 커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어요. 이런 숫자들을 보면 미래 성장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수밖에 없죠. 시장 성장 전망 자체는 밝아 보입니다. 게다가 기존 사업 기반이 워낙 튼튼하다는 것도 큰 강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맥스게이지, 이게 DBPM 시장 1위 자리를 아주 굳건히 지키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계속 내주고 있고요. 특히 대형 고객들의 충성도가 아주 높아요. 네, 캐시카우의 역할은 중요하죠. 전체 매출의 30% 정도가 금융권에서 나오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우리나라 대표 제조기업들도 핵심 고객사입니다. 시스템을 한 번 팔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관리해주는 유지보수 매출만 봐도 2024년에 15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1%나 증가했어요. 유지보수 매출 비중이 상당하군요. 네, 그리고 매년 100곳 이상의 신규 고객을 꾸준히 확보하면서 연 10% 이상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또 보안 규정이 강화되면서 중소기업들도 클라우드를 통해서 DB 보안 솔루션을 많이 찾는데 덕분에 자회사 CCA 실적도 같이 좋아지고 있다고 하고요. 기존 사업은 안정적이네요. 구체적인 사례를 좀 보면 SK하이닉스와의 라이센스 계약 규모가 올해 2025년부터 무려 3배로 커졌고요. 삼성전자가 미국 테일러시에 짓고 있는 파운드리 공장이 본격 가동되면 미국 범위를 통해서 맥스게이지 추가 공급이 이루어지고 2026년부터는 유지보수 매출 증가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효과는 2026년부터군요. 네, 서울시 빅데이터 플랫폼 운영 및 유지보수 사업, 이것도 27억 원 규모인데 이미 수주에서 진행 중이고요. KSS 해운의 빅데이터 본사업 수주도 작년 하반기에 목표로 했던 주요 과제 중 하나였습니다. 내부적으로도 AI 기술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어요. 작년 6월부터 개발 과정에 AI 도구를 도입해서 개발 시간과 비용을 20%에서 많게는 40%까지 줄이는 효과를 봤다고 합니다. 개발 생산성 향상이군요. 네, 그리고 각 고객사에 딱 맞는 맞춤형 거대 언어 모델, LLM이라고 하죠. 이걸 제공하고 운영까지 관리해주는 플랫폼도 작년 8월 말 출시를 목표로 했었는데 이게 만약 계획대로 잘 실현되었다면 작년 하반기 공공부문 생성형 AI 플랫폼 사업에서 빅데이터 솔루션 이빅스와 시너지를 낼 수 있었을 겁니다. LLM 플랫폼까지 사업 영역이 정말 넓어지네요. 그렇죠. 그리고 2023년에는 처음으로 주주들한테 주식으로 배당, 그러니까 현물 배당을 했고요. 올해는 자사주를 사들여서 소각하거나 현금 배당을 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 중이라고 하니 주주가치 제고에도 꽤 신경 쓰는 모습입니다. 네, 긍정적인 전망이나 계획이 많다는 점은 분명히 알겠습니다. 성장 스토리가 풍부해 보이긴 하죠. 하지만 이 시점에서 위험 요인과 풀어야 할 과제들도 좀 냉정하게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어떤 점들을 우려하시나요? 우선 시장이 커지는 만큼 경쟁도 그만큼 치열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기존 주력 시장인 DBPM에서는 셀파소프트, APM에서는 제니퍼소프트 같은 만만치 않은 국내 경쟁사들이 여전히 버티고 있고요. 그렇죠. 국내 경쟁사들도 있죠. 그리고 빅데이터나 ML옥스 같은 새로운 시장은 이미 이름만 되면 알만한 국내외 대기업들이 강력한 플레이어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엑셈이 주로 내세우는 게 이제 가격 경쟁력 같은 건데 과연 그것만으로 이들과 효과적으로 경쟁해서 시장을 빼앗아 올 수 있을지는 좀 의문입니다. 기술력이나 브랜드 인지도, 영업력 등에서 차이가 날 수 있거든요. 대기업과의 경쟁은 확실히 부담이겠네요. 특히 옵저빌리티 시장, 아까 1조 원이 넘는다고 하셨죠. 이 시장은 데이터독이나 다이나트레이스 같은 아주 강력한 글로벌 기업들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엑세먼이 내세우는 국내 환경 맞춤 지원, 커스터마이징 유연성, 가격 이런 장점 외에 이 글로벌 강자들을 압도할 만한 확실한 기술적 우위를 보여주고 의미 있는 시장 점유율을 확보할 수 있을지
이건 아직 증명해야 할 과제라고 봅니다. 단순히 국산이라서 혹은 더 저렴해서만으로는 이들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어려울 수 있어요. 기술적 차별화가 더 필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여러 성장 동력들을 자세히 뜯어보면 상당 부분이 아직은 미래의 계획이나 기대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엑셈원, 우드패커, LLM 플랫폼 같은 신규 제품들이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해야 한다는 전제가 있고요. 삼성전자 테일러 공장 증설 효과도 빨라라 2026년부터 본격화될 예정이고 KSS 해운 계약이나 공공 AI 사업 수주 여부 등 아직 실현되지 않은 불확실한 요소들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네, 미래의 일들이 많죠. 엑셈원의 사스 버전 출시도 내년 상반기로 예정되어 있으니 아직 시간이 필요하고요. 이 모든 계획들이 과연 차질 없이 또 엑셈이 애송한 만큼의 성과를 내면서 실행될 수 있을까요? 이 계획과 현실 사이의 간극, 즉 실행 리스크를 아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실행력 확보가 관건이겠네요. 네. 재무적인 측면에서도 작년 2분기 실적이 보여주듯이 공격적인 R&D 투자와 사업 확장은 필연적으로 비용 증가를 동반합니다. 만약 올해나 내년에 예상만큼 매출 성장을 이루지 못한다면 이 늘어난 비용 부담 때문에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인력 문제도 간과할 수 없어요.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개발 인력을 많이 늘렸다고 하셨는데 2분기에 일부 퇴사가 있었고 연말까지 현재 인원을 유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과연 현재의 인력 규모로 이렇게 야심찬 신사업 추진과 기술 개발, 그리고 기존 사업의 안정적인 유지 보수까지 모두 감당할 수 있을지 핵심 인력을 잘 유지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인력 관리도 중요한 과제군요. 그렇습니다. 또 다른 구조적인 리스크는 매출이 특정 분기, 그러니까 4분기에 40%나 쏠려 있고 특정 고객,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몇몇 대형 고객에 대한 의존도가 크다는 점입니다. 아, 계절성과 고객 집중도 문제군요. 네, 이건 해당 분기의 실적이 예상보다 부진하거나 그 주요 고객사의 투자 계획이 갑자기 변경되거나 업황이 나빠질 경우 엑셈의 전체 실적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약점을 의미합니다. 그쵸. 의존도가 높으면 위험하죠. 해외 사업 역시 아직은 불확실성이 큽니다. 미국 법인은 사실상 삼성전자의 의존도가 절대적이고 일부는 이제 막 신제품 출시 성과에 기대를 걸고 있는 단계입니다. 중국 법인 매출은 안정적이라고 표현은 됐지만 폭발적인 성장세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이고요. 전반적으로 사업과 고객 기반의 다각화 노력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네, 정리를 한번 해보면 엑셈은 확실히 25년간 쌓아온 IT 모니터링 분야의 강자라는 기존 위치에 안주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AI와 클라우드를 다 아우르는 차세대 통합 솔루션 기업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 엑셈원, 우드패커 같은 신기술에 과감하게 투자하면서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네, 변화의 의지는 강해 보입니다. 탄탄한 기존 사업과 충성도 높은 고객 기반을 발판으로 삼아서 정부 정책이라는 순풍까지 잘 활용하려는 그런 전략으로 보이고요. 반면에 안정적인 캐시카우인 맥스게이지가 있긴 하지만 엑셈의 진짜 미래 성장을 결정지을 열쇠는 결국 AI 옵스나 풀스택 옵저빌리티처럼 경쟁이 극도로 치열하고 기술 변화가 아주 빠른 신규 시장에 달려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신규 시장에서의 성공이 중요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이 시장에서 국내외 거대 기업들과의 경쟁을 어떻게 이겨내고 성공적으로 자리 잡느냐가 핵심 과제입니다. 앞서 제가 지적했던 여러 계획들을 차질 없이 실행하는 능력, 경쟁사를 뛰어넘는 확실한 기술적 우위 확보, 그리고 계속 늘어나는 비용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역량, 이런 것들이 앞으로 엑셈의 성패를 가를 중요한 변수가 될 것입니다. 엑셈은 복잡한 IT 시스템 관리라는 정말 까다로운 분야에서 오랜 경험과 국내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축적해 왔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요 금융사들처럼 요구 수준이 굉장히 높은 대형 고객사들을 만족시켜온 그런 저력이 있는 회사죠. 네, 그 경험과 기술력은 분명 자산이죠. 여기에 더해서 정부의 강력한 AI 및 디지털 전환 정책 지원이라는 좋은 기회까지 맞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기존의 확실한 강점과 또 새로운 성장 기회가 공존하는 어찌 보면 매우 흥미로운 시점에 서 있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엑셈처럼 오랜 경험과 기술력을 갖춘 국내 통합 솔루션 강자가 앞으로 다가올 한국의 AI 인프라 구축 및 관리 경쟁에서 특히 2026년부터 시스템 관리가 의무화되는 공공부문 시장에서 과연 어떤 독자적인 역할을 해낼 수 있을까요?
이들의 다음 행보를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